오늘 말씀드릴 거는 이제 앞전장형 MEMS 센서를 이용한 진동 측정용 상추 센서 시스템의 최적화 설계인데요. 앞에 나와 있는 제목이랑은 좀 다릅니다. 먼저 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삼축 센서를 직접 개발하게 된 계기는 빌딩의 이제 고층화에 따라서 승강기가 점점 고속화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승강기 노후화로 인해서 교체 수요가 증가되어서 되었지만 실제 레일 및 카틀 등은 교체를 하지 않아서 승차감이 저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원가 절감으로 인해서 승차감이 저하되는 경우들이 많고요. 그 다음에 이에 따라서 진동 소음 문제가 주요 문제로 요즘 많이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승차감 측정 장비의 필요성이 증대되었고요. 그에 따라서 승차감 측정에 맞는 저가형 삼축 센서가 필요했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센서의 구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센서는 실제 이제 센서가 들어가게 되고요. 센서에 사용되는 보조 회로들이 있게 되겠습니다. 기준 전압 발생 앰프를 통해서 센서에 이제 전원을 5V를 공급을 해주게 되고요. 그 센서를 통해 가지고 나오는 신호 자체가 너무 작기 때문에 신호를 게인을 통해 가지고 신호를 증폭하게 됩니다. 근데 실제 증폭된 신호에는 DC 옵셋이 발생하기 때문에 회로를 이용해서 DC 옵셋을 제거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거된 신호는 AD 컨버터로 들어가서 분석할 수 있는 데이터로 넘어가게 됩니다. 센서의 구조가 되겠는데요.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PCB에 센서를 붙이고 그리고 Z축은 여기서 측정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XY축은 블록에 붙여가지고 측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보시는 것처럼 실질적으로 그 PCB 하부에 플레이트를 부착하여가지고 구조물과 볼팅하여서 연결한 형태로 센서를 구성을 하였습니다. 센서 성능 비교가 되겠습니다. 캐패시브 타입이라는 거는 요즘 많이 쓰시는 스마트폰에서 쓰는 거거든요. MEMS 타입인데 그 같은 경우에는 성능이 보신 것처럼 아날로그 디바이스 사건을 이제 처음에 사용을 썼는데 주파수 범위도 높고 진동 측정할 수 있는 범위는 크지만 실제 노이즈 레벨이 좀 높기 때문에 실제 이제 적합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피에조 레지스티브 타입이라 해가지고 메저먼트 스페셜티사의 거를 사다가 썼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진동 응답은 실제 저희가 측정하고자 하는 영역에 들어오게 되겠고요. 감도는 좀 낮지만은 아까 개인 회로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용해가지고 특성을 더 좋게 만드는 수 있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단점이 있다면 캐패시브 타입에 비해서 피에조 레지스티브 타입은 상대적으로 가격이 한 2~3배 정도 높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실질적으로 센서를 저희가 구매를 해서 실제 테스트를 했습니다. 그 시스템은 보시는 바와 같이 가진기에 계측기와 시그널 제네레이터를 연결해가지고 표준 센서를 연결하고 그 다음에 맵스 센서를 연결해서 표준 센서 대비 얼마나 성능이 잘 나오는지를 PC를 통해 가지고 확인을 하였습니다. 범용 센서의 사양 같은 경우에는 윌콕슨사의 ICP 타입 센서를 썼고요. 최대 가속도는 80G, 주파수 범위는 7000Hz까지 되고 감도와 노이즈는 상당히 앞서 보신 것보다 특성이 좋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진동 측정, 보통 승차감 진동 측정 범위는 0에서부터 100Hz 사이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주의 있게 관찰을 했고요. 그 다음에 실제 인체 진동 측정 범위는 0.5에서 80Hz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계측기 및 가진기 사이에 되겠고요. 저희가 직접 제작한 센서와 그 다음에 기존에 쓰고 있던 센서를 비교를 해봤습니다. 여기 보시는 부분이 보면은 이렇게 파란색으로 올라가신 부분인데 이건 이제 공진이라고 해서 실제 음각 특성이 정확하게 나와야 되는데 조금 높게 나와가지고 여러분 영역에서는 전혀 센서를 쓸 수가 없습니다. 이게 이제 상대 회사의 센서 특성이 되겠고요. 여기 검은색으로 되어 있는 것이 레퍼런스 센서, 그 다음에 여기 밑에 약간 점으로 되어 있는 것이 저희 센서, 그리고 밑에 빨간 부분이 아까 보셨던 캐패시브 타입 ADXL001 센서 특성이 되겠습니다. 저희 센서가 레퍼런스 센서 대비해서 특성이 잘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 밑에 보시면 코이어런스라고 해가지고
1에 일치할수록 센서의 값이 정확하다고 보실 수가 있는데 저희 센서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일치함을 볼 수가 있고요. 여기 보시면 타사 센서, 그다음 ADX 센서가 되겠습니다. 실제 이제 주요 관심 주파수 범위인 200Hz 내에서 보게 되면 저희 거는 거의 뭐 중간에 변곡점이 있긴 하지만은 일정한 응답 특성을 보여주고 있고 ADXL 센서 같은 경우에는 좀 떨어진 응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다른 회사 거 같은 경우에는 160Hz 이상에서는 공진이 발생하고 그 주파 쪽에서 특성이 좋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이제 센서 정밀도를 한 10% 정도에서 이제 정확하게 맞췄고요. 처음부터 이런 어떤 센서의 정밀도를 확보할 수 있었던 건 아니고 최초의 모델은 이런 형태로 생겼었습니다. 그래서 진동을 실제로 측정을 하게 되니까 공진이 발생해가지고 쓸 수 없게 되었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진동 구조물에 대해서 진동 해석을 한번 했었습니다. 그리고 타사 센서 같은 경우에도 이제 에바 625인데요. 실제 내부 구조가 이렇게 생겼고 보시게 되면은 이 부분이 센서가 되겠습니다. 센서하고 이 판을 지지한 부분들이 양쪽으로 가장자리만 지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실제 샘플링 할 수 있는 유효 구간인 200Hz에서 이제 실제 가진 시험도 했는데 이런 식으로 공진이 좀 발생하고 있는 특성을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역시 처음에는 그랬었지만은 구조를 변경해가지고 현재 이런 형태로 됐고요. NCS로 이제 프로그램을 돌렸을 때 저희도 한 20에서 30Hz에서 공진이 발생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고, 그다음에 에바 같은 경우에는 한 160Hz, 그리고 실제 이제 변경된 구조로 했을 때는 저희는 1차 모드인데 한 1000Hz 정도에서 정확한 응답이 나온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거는 실제 구조물 진동했을 때 나오는 고진동수에 대한 모드 프리퀀시가 됐습니다. 에바 같은 경우에는 한 169Hz가 1차 고진동수가 나오게 되었고요. 예전에 저희 모델 같은 경우에는 한 30Hz였는데 구조를 변경해서 한 1000Hz 정도로 높여놨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제 최초에 개발했을 때는 저런 형태 구조를 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상당히 응답 특성이 잘 나왔었는데 이제 양산 조립할 때 그 각각 품질이 보장이 되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테스트를 했더니 센서마다 응답이 여러 개 좀 다르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많이 고민을 하고 테스트를 했었는데 결국 센서 구조물의 특성에 의한 것이더라고요. 앞에 보시는 그림에서 보게 되면은 보통 가장 지지물이 안전한 것이 3점 지지가 되지 않습니까? 카메라 같은 경우에도 보통 3점 지지로 되기 때문에 그 세웠을 때 아주 안정적인 구조가 되는데 저희 구조 자체는 3점이 아닌 4점으로 되어 있고요. 4점으로 되었기 때문에 각각을 아무리 각각에 대해서 볼팅을 제대로 하지 않게 되면은 응답 특성이 다른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을 고민하면서 뭐 풀었다 조였다 하다 보니까 결국 이런 센서의 응답 특성을 결정하는 것은 구조 부분뿐만 아니라 조립할 때 얼마나 잘 조립을 하느냐 그 부분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요. 이거 보시게 되면은 조립 강성에 대해서 전혀 고려를 하지 않고 막 조립을 하였을 때는 저주파 응답 특성 자체가 상당히 떨어지고 중간에 이제 그 변곡점들도 많이 생기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서 이제 고민을 하고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한 결과 우리가 원하는 주파수 응답 대역에서 평탄의 특성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 결론입니다. 승강기 승차감 측정에 적합한 3축 가속도 센서의 최적화 설계 및 개발을 완료를 하였습니다. 저가형 맵스 센서를 사용해서 승차감 측정의 정확도를 확보를 하였고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피에조 레지스티브 타입이 캐패시브 타입보다 고가이지만 주파수 응답 특성 및 노이즈 특성이 우수한 것을 확인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알게 된 것이 맵스 센서를 선정한 방법은 사용 목적에 적합한 주파수 범위의 맵스 센서 선정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고요. 센서 및 회로 노이즈 및 센서 및 회로의 노이즈를 줄이는 것도 하고 그 다음에 구조물 특성 및 잘 구성을 하고 그 다음에 그에 대한 조립을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센서의 사용 범위 및 정확도 특성을
결정을 해야 그에 대해서 정확한 특성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